안녕하세요. 한국보안사업부 홍세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보안사업부라고 했죠. 떨려가지고요. 한국 HP 보안사업부 프리세일즈 홍세진이라고 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하신 이후라서 많이 졸리실 것 같은데요. 최대한 안 졸리게 열심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주제는 프로파일링 기반의 사용자 이상 행위 분석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러면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내, 해외 계속 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사고가 왜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적힌 대로 보면 보안 대응 기술 부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자에 의해서 유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리 체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영 중에 실수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의 아크사이트를 가지고 이런 보안 사고를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처음 도입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공격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로 실시간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재 SOC 트렌드는 어떤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격 라이프 사이클을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로키드 마틴의 사이버 킬체인이 있고요. 그리고 산스에서 얘기하는 머레어 관련된 포렌식 킬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HP에서는 어택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사이버 킬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프레임워크까지 만들면서 사이버 위협을 대응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HP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어택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해커가 공격을 할 때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이러이러한 스텝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나 쉽게 공격 툴을 요즘에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태커도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겟이 지정이 되면 그 타겟을 여러 가지 취약점이라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를 사전 조사를 하게 되죠. 조사를 하게 되고 내부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침투를 하게 되면 내부의 중요한 자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보라든지 취득하게 되죠. 취득해서 그거를 은밀하게 외부로 유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러한 블랙마켓이 형성이 돼서요. 이러한 정보는 정보의 가치에 따라서 돈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화 구조가 있다는 거죠. 딱 대충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불구하고 해커들도 되게 체계화되고 프로세스화된 뭔가가 있구나라고 살짝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아크사이트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짝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크사이트에서 만든 시나리오 베이스 룰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HP 보안연구소에서 피싱 공격을, 그러니까 APT에 유사한 피싱 공격을 실질적으로 대응할 때 단계별로 이러이러한 룰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이고요. 맨 앞서 여러 가지 보안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걸 보여드렸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장 큰 문제는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보안 일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단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의 처음 개념도 로그 매니지먼트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2단계쯤에 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로그를 분석해서 침해 사고 대응을 하는 수준까지 왔고요. 근데 이걸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격도 점점 고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쉽게 뭐 IPS 시그니처라든지 간단한 정책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점점 공격이 고도화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크사이트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내부 솔루션들 있죠. 뭐 방화벽이 됐고 IPS 그리고 NAC, DLP, 엔드포인트 솔루션. 해커가 공격을 할 때 관문단에서 시스템까지 다 거치게 되는데요. 거칠 때 모든 장비에서는 로그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로그를 다 수집하게 되고요. 그거를 실시간 상관 분석을 하고 향후에는 5단계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고도화하게 되면 어널리틱스, 어드밴스한 어널리틱스 엔진을 태워서 내부에 알려지지 않은 공격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크사이트 하면 대표적인 CIEM 솔루션, 상관관계 분석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크게 4가지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수집하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이 수집된 로그를 잘 통합하는 부분, 그리고 통합된 로그를 상하관계 분석을 실시간적으로 잘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협업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아크사이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에 상하관계 분석을 하는 CIEM 솔루션, 거기에 뭔가 어드밴스한 애널리틱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기업의 환경에서 수집해야 될 로고는 진짜 많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소스라는 부분에 정말 딱 보시면 다 아시는 그런 벤더 마크일 거예요.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러한 그 데이터 소스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크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커넥터를 통해서 얘를 자동으로 파싱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손실 로그 수집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라든지 실제 오딘용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로그를 표준화해서 수집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이 로그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근데 지금 보시는 로그 메시지는 기계어거든요. 기계가 단순하게 한 줄로 뿌려주는.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줄, 2줄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환경에서는 초당 몇백 건, 몇천 건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표준화를 해주게 됩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시스코 방화벽도 있고 체크포인트 방화벽도 있고 주니퍼 방화벽이 있으면요. 얘들은 어떤 걸 차단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뿌려주거든요. 어떤 건 디나이, 어떤 건 드롭, 어떤 건 뭐 디스카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뿌려주는데요. 이거를 표준화를 하게 되면 그냥 파이어월이고 페일러구나 이런 식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딱 가볍게 그냥 생각하더라도 그냥 카테고리 아웃컴을 페일러로 딱 검색 아니면 조건을 딱 주시면 내부에는 모든 인프라에서 액세스 시도 중에 페일된 거는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분석할 때 되게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이게 기존에 그 CIEM이나 ESM을 도입하다 쓰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상관 분석을 하고 싶은데 너무 한계가 많다.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그 해커 입장에서 보면 특정 타깃이 정해졌을 때 공격을 한 번에 성공하냐? 아니거든요. 여러 번 시도하고 끊임없이 시도해서 결국 한 번 성공했을 때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행위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예제가 적당한 것 같아요.
특정 A라는 공격자가 내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막 스캔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을 따로 인메모리 기반의 액티브 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뭐 몇 주 또는 몇 달 뒤에 그 A라는 공격자가 내부에 다른 공격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인메모리 기반의 액티브 리스트에 만들어 놓은 거를 좀 프라이어티를 높게 따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만약에 그 A라는 공격자가 내부 공격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로그가 있을 텐데요. 그 로그를 그 프라이어티를 높여놓은 액티브 리스트를 참조해서 실질적으로 공격이 성공했구나 판단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딱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팩터를 가지고 공격이 실제 성공했는지 그냥 가시성 있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공격이나 뭐 실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위협 행위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표준화돼서 들어오는 로그 화면이거든요. 실제 아크사이트가 보여주는. 근데 이렇게 보여줘도 이게 초당 몇백 건씩 들어오면 사람이 판단하기 되게 힘드세요. 근데 결국에 로그를 수집해서 표준화하는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목적이 이제 가시성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공격자가 어떠한 툴이나 어떠한 취약점을 이용해서 어떠한 타겟으로 공격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내부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트래픽 이슈라든지 웜이라든지 그런 게 돌았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을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가시성 있게 찾으실 수 있고요. 여기 뭐 이렇게 그림을 클릭하시면 해당 원본 이벤트 쿼리가 돼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도식화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이렇게 내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로그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로그를 기반으로 보안 체계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시나리오 기반으로요. 근데도 불구하고 외부 보안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면 어떨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내부에 있는 특정 A라는 사용자가 어느 날 갑자기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가시성을 보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HP는 보안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악성 IP나 악성 도메인 정보를 2시간마다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HP만 이 정보를 업데이트 하냐?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게 여러 기관과 얼라이언스가 맺어져 있어가지고요. 뭐 산스라든지 그 도메이니스트, 썬벨트 이런 데서 정보를 같이 협업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뭐 외부 인텔리전스를 활용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그 룰을 기본적인 룰을 다 탑재를 해드려요.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멀리시어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룰,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분류에 대한 룰, 그리고 내부 자산이 뭐 다른 의심되는 그런 거에 대한 룰이고요.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화해서 가시성 있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드릴 프로파일링 기반 사용자 행위 분석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드리기에 앞서 졸리시잖아요. 동영상을 짧은 건데 한번 보시고 시작을 하시죠. 소리 되나요? 지난달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 서울청사 16층 인사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6일 침입 때는 다음날 아침까지 사무실에 머물면서 담당 주무관의 컴퓨터에 두 차례, 또 사무관의 컴퓨터에 한 차례 접속해서 자신의 필기시험 성적을
45점에서 75점으로 올린 뒤에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송 씨는 모두 5차례 청사에 침입했다고 진술했는데 체력 단련실에서 3개의 공무원증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부 청사의 보안이 가정집만도 못한 셈이 됐습니다. 지난달 24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서 정부 서울청사 16층 인사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6일 침입 때는 다음날 아침까지 사무실에 머물면서 예, 오늘 소개해드릴 관련된 동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행위개발분석이 왜 필요한지 약간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사한 그 연구 리포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런 이슈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유출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CEO 또는 임직원 이런, 왜냐하면 높으신 분들은 권한이 많기 때문에요. 아무 데이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접속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왜 데이터 유출이 발생이 됐을까라는 조사에서 보면 그 내부 보안 규제 감사 실패를 원인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유출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은 케이스도 상당히 있는 걸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요. 데이터 유출의 한 83% 있죠. 83%는 정상적인 사용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점점 커지고 서비스가 규모가 늘어나면서 분석해야 될 데이터나 규모가 점점 급증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개인이 갖고 다니는 디바이스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노트북 한 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아이패드, 뭐 갤럭시, 뭐 여러 가지 휴대 디바이스도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요. 다수의 사용자 아이디에 대한 부분도 하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안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악의적인 사용자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탈취된 사용자 계정, 실질적으로 해킹 사고가 났을 때 내부 계정이 탈취가 돼서 정상적인 사용자처럼 탈취가 되면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었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내부 앞서서 조사 결과에 보신 것처럼 내부 사용자를 통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어떻게 탐지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하나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트너 자료예요. 가트너가 전망한 건데요. 2018년까지 최소 25% 이상 보안 사고가 UBA 기술로 탐지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만큼 앞으로 보안 트렌드가 유저 비헤이비어 애널리틱스 쪽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안 솔루션 중에 한 큰 틀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졸리신데 제가 이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다를 찾으시면 돼요. 이걸 찾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세요? 손 들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네. 여기죠. 네. 이거 좀 어렵죠? 또 한 번 찾아보세요. 예. 예. 거침없으시네요. 보시면 몇 명 안 되는데도 되게 찾기 힘드시잖아요. 고민도 좀 되고요. 두 분은 부스에 오시면 연락처 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왜 이거를 보여드렸냐면요. 그만큼 실제 우리가 사용자 행위를 분석하고 찾는 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하게 되면 되게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거를 넣어봤고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인사이드 스렛,
이것을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자동화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내부 직원이 몇백 명, 몇천 명을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거를 다 자동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IP 기반으로 봤던 거에서 떠나서 뭐 유저나 엔티티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유저나 엔티티가 속해 있는 부서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있듯이요. 그 엔티티 간 이상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상담분석이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알려지지 않은 이런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간단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6월 23일 발생된 이벤트예요. 아마 기존에 UBA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딱 떴을 때 기본적으로 판단하면 successful 로그인이고 유저 아이디가 123이고 소스 IP는 저거에서 데스티네이션 IP는 저걸로 그냥 뭐 정상적인 성공 이벤트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UBA 기반 프로파일링 사용자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successful 로그인이었죠. 6월 15일 날 이 사람이 터미네이션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키 유스 케이스로 딱 보시면 만료된 사용자의 활동 정보 그리고 인가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만료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막 되게 어렵게 판단하던 거를 정말 쉽게 간단하게 자동화돼서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UBA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 설명을 드리면 뭐 다른 세션, 오전 세션에서 아루바 여러 가지 솔루션, 특히 클리어패스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클리어패스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라든지 액세스 그런 정보 그리고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이덴티티 정보 같고요, 액세스 정보 그리고 그 액티비티 있죠. 그런 거를 모아서 UBA가 분석을 하는데요. 분석해내는 팩터는 저런 거예요. 그 맥락, 전후사정 관련해서 시각화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행위 있죠. 그런 거 탐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탐지된 거는 위험도를 점수화해서 우선순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 기반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플로우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더 자세하게. 시큐리티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 그리고 다양한 그 권한에 대한 정보 이런 이벤트를 이렇게 받게 돼요. 받게 되면 얘를 받아서 아이덴티티 정보랑 매핑을 시켜버리거든요. 매핑이 되면 이 아이덴티티 관련 이 사용자가 과연 정상적인 행위를 안 했는지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1차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같은 피어 그룹, 다른 피어 그룹, 이렇게 피어 그룹 간에 그 동료 그룹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사용자가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구나 안 했구나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된 거는 좀 더 취합을 해서 더 체계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크사이트를 보내서 이걸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아크사이트는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를 좀 모델링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를 다시 이런 식으로 UBA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사이클이 돌면서 내부의 위협을 좀 더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는 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이덴티티 정보는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인사 HR 정보 있죠. 인사 DB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AD 정보 같이 보시게 되고요. 기존의 심과 다르게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되게 디테일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부서가 바뀐다든지 이 사람이 뭐 퇴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같이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이 A라는 사용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부서, 매니저, 롤 이런 것까지 다
팩터로 가져가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행위 분석을 할 때 이거 가지고 일단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되면 이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 사용자 정보 기반으로 컨텍스트 분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사용자 행위 기반 컨텍스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도출되는 거는 리스크 스코어라고 해서 그 위험도를 점수화해서 표현하게 되고요. 얘에 대한 프라이어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얘를 가시성 있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 프로파일링이 딱 되면 일단은 이 아이덴티티 정보, 엔티티 정보에 대해서 얘가 학습을 하거든요. 학습을 하는데 뭐 애플리케이션, 그 사용자가 데이터 마이닝 같은 걸 하는 거죠. 사용자가 그 이벤트 기준으로 평소에 어떤 행위로 패턴을 하는지, 그리고 그 동료 그룹 간에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평소에 한 달 정도 이렇게 학습을 쭉 정상행위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동료 그룹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같은 뭐 제가 그 HP의 소프트웨어 팀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 팀에서 저만 뚝 떨어져서 이상한 일을 했을 때는 이 우측에 보이는 혼자 떨어져 나와 있고 저쪽에 몰려 있잖아요. 뭔가 저 혼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부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 집단 응집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아이덴티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속성이 있는데요. 그 속성을 피어 그룹화해서 분석을 하는 기법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하면 비정상 행위하고 동료 그룹 비교를 이제 한 거잖아요. 했는데 뭐 어떤 팩터 가지고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요. 뭐 평소에 행위 빈도수가 이상하면 플러스 1점, 보지 못했던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플러스 1점, 그거에 대한 뭐 전체 합계 플러스 1점, 그리고 동료 그룹 간의 비교를 해서 이상 행동을 하면 플러스 1점,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기존에 이제 단순한 시그니처 베이스로 볼 수 없었던 의심스러운 행위라든지 트랜잭션, 그리고 뭐 의심스러운 내부 사용자 식별이라든지 뭐 내부 자산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걸 식별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딱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중에 이 이상한 사용자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찾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정적 리스크라고 해서요. 내부에 그 시스템이 여러 종류가 있고 에셋, 정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다 중요도를 아마 다 이렇게 정의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거에 따른 1차적인 분류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동적 리스크 있죠. 뭐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행위 기반으로 뭐 이 사람은 여기에 접속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접속을 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행위 기반으로 동적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신원, 처음에 말씀드린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은 고가라든지 아니면 뭐 퇴사 여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기반으로 내부에 발생될 수 있는 그 고위험도 유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사용자를 좀 더 쉽게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부에 그 찾은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워크벤치라고 하는데요. 링크 어널리시스 기법으로 분석하실 수 있게 이러한 그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특정 사용자를 딱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그 사용자 관련된 모든 리소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아까 뭐 그 추이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유스 케이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기업의 A라는 그 연구원이 그 데이터 유출을 한 거예요. 연구원을 통해서 데이터 유출한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스피어 피싱 메일을 받았는데 개인정보가 외부 이메일 주소로 전송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 뭐 사용자가 중요 자산의 접근 시도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는 적법하게 접근 허가가 된 거,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할 건데요. 이거를 UBA에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IP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IP를 가지고 사용자가 접근 시도해서 리스크 스코어 1점, 그리고 평상시와 다르게 접근 시간이나 빈도를 체크해서 얘도 1점, 그리고 이전과 다른 애플리케이션 접근 및 명령 수행, 트랜잭션 이런 걸 체크해서 또 1점, 그리고 동료랑 비교해봐서 뜬금없이 접근 시도해서 1점,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 있죠. 이런 거를 대용량으로 다운로드해서 1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 스코어를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리스크 스코어를 좀 더 높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내부 직원이 한 2,000명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2,000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분석하기 힘드시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 아래쪽에 리스트, 모든 직원 리스트가 있고요. 위쪽에 리스크 팩터 기준으로, 카테고리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가 차차차차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그 리스크 위협 룰이 있죠. 탐지된 걸 클릭하시면 그거에 매칭되는 사용자가 아래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다중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결과를 좀 더 빨리 조건을 걸어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사용자가 리스크 스코어가 몇 점인데 이 사용자는 이러이러한 그 액티비티 때문에 리스크 스코어가 올라갔구나라고 바로 아실 수 있는 거죠. 그 보든이라는 사용자였어요. 쉐어포인트에 이틀간 18번을 막 접근한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접근한 거니까 되게 정상적인 액티비티처럼 보이시죠. 근데 UBA를 딱 적용하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노멀 베이스라인 이벤트였고요. DLP 이벤트가 상관분석이 돼버리니까 보더니 기밀 등급 문서를 특정 웹사이트로 딱 업로드한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UBA로 찾은 실제 사례고요. 그리고 이런 보든이라는 사용자가 뭐 20점 몇 점을 받았다, 리스크 스코어 20점 몇 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이벤트 목록 있죠.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게 밑에 쭉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뭐 이 사용자가 정상적이나 아니면 일반적이라 하면 다른 사용자랑 평균적인 점수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뭐 1점, 뭐에서 쉐어포인트 올리는 거 0.09점, 그리고 뭐 피어 베이스 어너멀리에서 17점,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스코어를 프라이어티 관점에서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역시도 이 점수가 어떠한 뭐 액티비티, 어떠한 이 사용자가 어떤 액티비티에서 어떤 걸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다시 그려드리면 UBA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알고 계시는 FDS, DLP, 엔드포인트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있죠. 그런 데이터 소스를 받게 되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사용자 아이덴티티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HR 정보라든지 아니면 내부 통제하는 뭐 IAM,
아니면 그 여러 에셋 정보가 같이 수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정보는 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BA는 이런 걸 기반으로 자동으로 그 머신러닝 베이스로 이렇게 자동화된 분석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뭐 너무도 잘 아시는 아크사이트 심의량도 유연하게 인테그레이션해서 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타 심 솔루션에서 제공하지 않는 API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클리어패스가 유저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하는데요. 그쪽에 API를 던져서 자동으로 대응하실 수 있어요. 자동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대응하거나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쓰면 조금 더 기존의 보안 솔루션을 고도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드린 슬라이드예요. 기존에 이제 DRM 솔루션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기존의 팩트라고 보면 IP 아니면 거기에 지호 정보 수준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크사이트를 가지고 외부에서 DRM을 몇 건 이상 많이 풀었을 때에 대한 가시성을 보시고 싶어하는 고객사에서 만들어달라는 그 유스 케이스였고요. 근데 여기에 UBA가 들어갈 경우에는요, 이거보다 더 풍부한 사용자 여러 가지 액티비티라든지 그 사용자에 대해 컨텍스트 기반으로 분석된 내용까지 같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요, 좀 더 기존에 보시는 거에 플러스 알파를 보안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넣어봤는데요. 기업에서 프린트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과거랑 다르게 이 프린트가 요즘은 뭐 IP도 갖고 있고요. 뭐 간혹 저도 이제 집에서 실수로 회사로 막 프린트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막 그 부랴부랴 찾으러 가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행위자라든지 행위 시간, 행위 시도 이런 그 분류 기준을 가지고요. 아크사이트나 UBA를 통해서 풍부한 그 행위 기반의 그 보안 시나리오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UBA를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거 외에도 더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활용 사례가 있는데 이게 좀 대표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4개 정도만 뽑아왔고요. 첫 번째로 이제 특수나 고급 권한 사용자 행위 분석, 뭐 CO라든지 뭐 팀장 아니면 과도하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어드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있죠.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권한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접근을 식별하고 위험도를 이렇게 판단하는, 위험도를 분석하는, 뭐 권한 있는 사용자가 내부 시스템에 들어와서 막 하는 행위 있죠. 이게 악의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정상적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유출 행위에 대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IP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한계가 많았는데 풍부한 그 유저에 대한 정보 베이스 그리고 프로파일링된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 정보를 같이 보기 때문에요. 정말 탁월하게 이거는 그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위 추적 기반으로 보안 위협을 분석해내는 그런 기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UBA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알려진 위협은 당연하고요. 알려지지 않은 보안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큰 프레임워크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적힌 것처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